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두산중공업 원전에 올인했습니다. 7월 이 종목 천조 대박 납니다. 원전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3천 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직접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리포트니까 꼭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산중공업 원전 올인에 따라서 충분히 좀 천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원전 저평가주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상당히 좀 의지가 드러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시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세 상승을 이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는가? 그럼 바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투자하고 글로벌적으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이 뭐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산중공업의 원전 올인에 따라 7월 천조 대박이 날 수 있을 만한 원전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일부 석탄 발전 출력 100% 넘겼다. 전력 예비율 7%로 뚝 떨어졌죠. 뭔 소리냐면 전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석탄 발전 아무리 돌려도 전기가 부족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7%까지 떨어지는 등 전력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기저전원, 석탄 화력 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석탄 발전의 경우 출력을 110%까지 끌어올리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석탄 발전 출력 상향을 발전사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전력 수급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석탄 출력을 높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무더위라든가 아니면은 이 온도 상승이 한 7월부터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번 6월이 역대급 더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 안 그래도 친환경으로 쓰고 있는데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있는 와중에서 더위가 좀 빨리 찾아오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발전기의 경우 추가 출력이 가능한데 안전 범위 내에서 110%까지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석탄 발전 출력을 상향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기온 상승과 열대야,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고 불쾌지수가 증가하는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4일 92,478메가와트를 그 당시에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3일간 전력 공급 여유를 의미하는 전력 예비율도 10%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10% 이상에서 유지돼야 가동 중지라든가 비상 상태를 좀 어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무너지면서 지금 8.7%, 9.5% 쭉쭉쭉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메가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단계별로 비상 조치가 진행이 되는데 4,500에서 5,500이 준비, 3,500에서 4,500이 관심, 2,500에서 3,500이 주의, 1,500에서 2,500이 경계, 1,500메가와트 미만이 심각입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실상 지금 일찍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석탄 발전에 따라서 친환경이 과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력 수급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구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향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더위가 좀 더 빨리 찾아오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 부족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근데 글로벌적인 이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한민국만 지금 뭐 전력이 부족하고 대한민국만 덥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죠. 어디? 유럽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유럽 전력 가격이 역대 최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 전력 선물 가격이 역대 최고치까지 솟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내년 전력 선물 가격은 이날 메가와트 시당 345.55 유로, 약 45만 원 정도를 치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 10% 정도 차이 나지만 그 정도로 최근에 전력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부족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아마 중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비를 위한 일시 공급 중단이지만 서방이 제재에 반발하는 러시아가 독일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용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발전소의 가동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에너지 회사의 지분을 정부가 인수할 수 있도록 법안에 대한 또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지 못하고 더 비싼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조달하느라 재정 상황이 나빠지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에너지 회사 유니퍼를 또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니퍼는 러시아 측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더 비싼 천연가스 사들이면서 거의 뭐 400억 정도씩 손실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국가가 운영하는 국유화를 또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보면은 이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전력이 부족한 이유는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에너지 생산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래부터는 이 석탄 발전에 좀 많이 비중이 컸다면은 우리가 이 친환경 또는 탄소 제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대부분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에너지가 석탄 발전을 줄이고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석탄 발전에 이 시설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을 더 늘리자니 친환경으로는 에너지가 나오는 효율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전력이 부족하니 에너지가 부족하니 전력 가격이 최고치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제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던 유럽에서 큰 결정을 내렸죠. 무슨 결정을 내렸냐? 바로 텍소노미입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원전은 녹색 기술이다라고 EU에서 이 텍소노미에 포함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말이 정말 많았는데 결국에는 포함을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328명, 반대가 278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유럽연합 의회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투자 기준인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의회 표결에 참석한 639명 중 328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78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천연가스 원전의 텍소노미 포함이 가결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천연가스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가 되고 공급 자원 지원 대상이라든가 완전히 친환경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U 텍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분류 체계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친환경 에너지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계속 우리가 환경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에너지니 아니니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연가스와 원전은 메탄 배출과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외가 됐는데, 논란이 이어지면서 EU가 지난해 텍소노미 초안에 두 에너지원을 포함시켰고,
집행위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사실상 이 에너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의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솔직히 이 원전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텍소노미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영향이 뭐냐 한다면은 얘기한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정말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솔직히 100% 친환경이라 부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원전 없이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 대체할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원전의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중장기적인 수혜냐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도 이 유럽의 텍소노미 포함에 따라 이슈라든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이 수혜를 받냐? 아니 유럽도 텍소노미 포함했는데 한국도 가자가 된 거예요. K 텍소노미에서도 이르면 이달 말 원전 포함할 듯이라고 7월 7일 기사가 떴습니다. 아 유럽도 텍소노미 포함한다는데 원전. 그럼 대한민국에서도 원전 포함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리 물기로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은 유럽 의회가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로 결정을 했고, 한국도 K 텍소노미에서 사실상 원전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말 7월 말이나 8월 초에 원전을 포함한 K 텍소노미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렴 과정을 거쳐서 아마 9월이나 10월 중 확정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진행하는 시범 사업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등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력 공기업, 현대캐피탈들이 참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천연가스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K텍소노미에 아마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고, 현재 이 K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져 있고 LNG 발전은 좀 전환 부분에 따라서 조건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 어떻게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럽의 텍소노미 제정 과정을 지켜보며 K 텍소노미를 확정하겠다라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텍소노미를 넣으면은 우리도 넣어도 되는 거고, 유럽에서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EU에서 가스 발전과 함께 원전이 포함되며 K 텍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원전 허용 조건으로 제시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이나 사고 저항성 해결료 사용 등이 K 텍소노미에 포함되면은 사실상 이거 과연 한국에 이 원전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이 방사능, 이 방패물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폐 핵 연료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기준이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유럽에 따라서 K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게 언제 발표한다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번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내놓고 9월이나 10월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 유럽이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K 텍소노미에 뭐가 들어가? 원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다? 일단은 원전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케이, 텍소노미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텍소노미에 넣어야 되니까 원전 발전 비중 늘려라 라고 이번에 직접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8기로 줄이려던 원전 최소 28기로 늘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정책 방향의 핵심은 원전 비율 확대, 화석연료 의존 축소,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정으로 요약이 되고요. 밀어붙인 탈원전 대못을 빼고 급진적인 신재생 드라이브로 원전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 원전 운전 연장과 신규 원전 가동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24기였던 원전 수는 28기로 늘고 원전 선비 용량도
23.3기가와트에서 28.9기가와트로 대략 한 20-30% 정도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는 2030년 18기로 줄이고 비율도 감축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몇으로 18기에서 28기로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원전에 진심이고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을 위해 특별법을 또 마련하고 있고요. 전담 조직을 만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당장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만드는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고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생산, 유통, 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풍력도 에너지 정책에 손을 보고 어떻게든 투자를 좀 더 해 나가겠다는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거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이번 원전으로서의 강화에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비축유를 확대하는 한편 LNG 저장 시설을 늘려 히토류, 리튬,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 품목과 물량 확대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든 간에 이번 에너지 대란을 이겨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뭘로 이겨나가겠다 이거를 원전을 늘림으로써 이 에너지 대란을 이겨나가겠다라는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18기로 줄어드는 원전을 몇 기로? 28기로 5휘나 늘렸다. 그리고 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을 원전으로 돌리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밀면 뭐하냐. 그래서 기술력이 그만큼 됩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원전 유럽 시장 진출 박차고요. 두산중공업이 유럽 국제 인증을 최초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 발전을 텍소노미에 포함하면서 한국 원전 산업에 활력이 돌고 있고 왜 수출 확대가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항상 얘기했지만 원전 하나 팔면은 6조 7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팔잖아요. 그럼 얼마에 60조 70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당 너무 매출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EU 의회에서 결정으로 유럽 원전 시장은 성장 바람을 탈 전망이고요. 향후 10년 동안 약 1340조, 약 1000조가 넘는 돈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의 원전을 건설할 때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가 있고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는 체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 원전 산업이 활발해진다는 예측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만한 기술력을 갖춰야겠죠. 두산중공업,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선제적으로 관련 인증을 취득하면서 체코라 유럽 원전 시장에 주 기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 최초로 유럽 국제표준 시험 인증기관인 TÜVSUD로부터 ISO 19443 인증서를 취득을 했습니다. 원자력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정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한된 원자력 품질 관리 표준이고 체코 프랑스라든가 국가 원전 운영사들은 주기기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방금 얘기한 이 원자력 품질 관리 표준 인증서를 취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기술력이 있구나. 유럽에 너는 수출할 만한 기술력이 있고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가능성만 보고 또는 투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국제 표준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두산중공업 현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된 국제 표준을 유럽에서 국내 최초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출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뭐 합니까? 아니면은 유럽에서 관심이 있대요? 유럽에서도 우리랑 하고 싶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끼리만 김칫국 마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나토 회담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 영국의 장관이 내달 8월 달에
대한민국에 방한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원전을 위해서. 원전을 진짜 우리가 맡길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직접 방한한다. 이만한 기대감이나 이만한 호재가 있을까 싶다라는 거죠.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 영국 정부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높은 신뢰성과 경제성 바탕으로 한 한국 원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부분이고 체코 폴란드에 이어 영국도 K 원전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콰시 커탱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및 국내 주요 원전 관계자들과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왜? 원전을 수주를 맡길까 말까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 방안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영국 원전 시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부분이고요. 항상 얘기 나오는 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영국에서도 한번 보여줘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호탱 장관은 지난 5월에 미국에 이어서 국내 출장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이나 한국에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가 부족하니 어떻게든 간에 뭐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기를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대한민국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방안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뭐다?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특히 영국도 뭐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언제 8월에 대한민국에 방문한다라는 거죠. 왜 방문한다? 원전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이 수주에 대한 얘기 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유럽에서 원전하고 뭐 한국에서 원전하는 거 알겠는데 뭐 미국은 계속 늘리고 있나요? 또 미국의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시는데 미국도 똑같죠. 반원전이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원전 연장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더 나은 에너지가 없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만큼이나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반원전 캘리포니아도 원전 연장해 주세요 하면서 찬성 여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세계 에너지 대란 나중에 탄소 중립 목표까지 달성해야 될 모순적인 상황에 원자력 발전을 반대했던 개빈 유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등 집권 민주당 수속 주요 정치인들이 입장을 찬성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 안 돼라고 하다가 원전 괜찮은데 이보다 더 방법이 없잖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 4천만 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는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아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담당하는 원전이 주요 수요 전력 수요의 10%를 담당하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 또한 허가 기간이 만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해체한다 그러면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두 사람이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까지 원전 빼세요 하다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연장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류섬 주지사는 4월부터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운영을 주장하며 소유주 PG&G와 협상하겠다 뜻을 밝혔고요. 파인스타인 의원 또한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10년간 더 가동하면 에너지업계 탄소 배출량을 10%더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계속 쓰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전 뒤집듯이 언급이나 생각을 바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뭐다. 반대하던 미국의 주지사라든가 의원들도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구나. 원전 기대감 있겠네.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EU에서 텍소노미 포함이 됐다. 그러면서 뭐다?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사이에 국내 K 텍소노미 원전 포함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첫 번째, 여덟 번째, 세 번째, 8월에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방한을 한다. 뭐 때문에? 원전 의논을 위해서.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7월부터 8월까지는 원전 관련주를 꼭 봐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원전 관련주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산중공업 당연히 관심 가져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름 바뀌었어요.
다음에 대장으로 올라온 오르비텍,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우리기술, 일진파워입니다. 이 종목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원전 이슈가 있을 때 움직였던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무조건 7월, 8월까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상 영국에서 방한하고 그 다음에 뭐 텍소노미에 포함되고 하는 기대감 다 알겠어요. 원전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준 게 이 제가 만든 자료집인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알려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라고 한다면은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2차전지 자료집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5만 명 자료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만 명 달성 자료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5만 명 감사합니다 해서 자료 올려놨고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리얼 추천주 보시면은 7월 8일, 7일, 6일, 5일, 4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7월 11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11월 추천주, 7월 11일 추천주 뭔지 무료로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극비 자료는 테마주 또는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친원전 이슈가 있었다. 왜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정리를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매일매일 있는 이슈들 매일매일 정리해서 관련주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이거 전부 다 100% 무료 자료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